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고1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 26번부터 28번까지 현대시 두 작품 한번 해설 강의 해보겠습니다. 윤동주의 위로와 황동규의 달밤, 이 두 작품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보기를 통해서 작품에 대한 어떤 힌트를 한번 먼저 얻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는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나는 50년대 부정적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독재 정권 때입니다. 이승만 독재 정권. 자연물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응하는 태도가 다르답니다. 가는 일제강점기란 암울한 현실이죠. 우리 민족은 무기력했고요. 그래서 위로합니다. 화자가. 나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성찰을 하고요. 자연물을 내면화합니다. 순수한 삶을 지향합니다. 자, 요렇게 보고요. 작품 한번 보겠습니다. 윤동주 위로. 자, 거미란 놈이 흉한 심보로. 그러면 거미는 부정적이네요. 흉한 심보니까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지고 병원, 화자가 아픈 것 같습니다. 화자가 환자라는 거죠. 병원 뒤뜰 난간과 꽃밭 사이 사람 발이 잘 닿지 않는 곳에 그물을 쳐놓았다. 흉한 심보니까 세모치겠습니다. 건물 바깥 요양을 받는 젊은 사나이가, 젊은 사나이는 화자로 추정됩니다. 요양을 하고 있으니까 환자가 많네요. 쳐다보기 바르게. 나비가 꽃밭에 날아들었습니다. 근데 그물에 걸리고 말았네요. 자, 그러면 일제강점기와 아까 보기에 봤던 일제강점기와 연결을 해볼까요? 우리 민족을 위로한다고 하였죠. 그러면 거미는 일제를 상징하는 자연물이 될 것이고, 나비는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시어가 될 것 같습니다. 노란 날개를 파닥거립니다. 그래도 나비는 감기기만 해요. 그럼 거미가 손살같이 가서 끝없는 실을 뽑아서 나비의 온몸을 감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일제의 탄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사나이는 화자입니다. 긴 한숨을 쉬네요. 그 다음에 나이보다 무수한 고생 끝에 때를 읽고 병을 얻은 이 사나이는, 병을 얻었다니까 일제강점기 때문에 생긴 심리적인 병인 것 같습니다. 이 사나이는 역시 화자가 될 것이고요. 위로할 말이 없이 말 대신에 위로를 하는데, 제목이 위로잖아요. 그래서 comfort를 합니다. 거미줄을 헝클어 버립니다. 그러면 거미줄은 세모고 헝클어 버리는 것은 위로의 행위인 것이죠. 위로의 말 없이 위로의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화자는 나인데 사나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여기 나와 있는 거미와 특히 나비가 대상이 될 테고요. 상황은 병원에서 화자는 요양을 하고 있는 중인데 요양을 해서 쉬고 있습니다. 꽃밭 옆에서 이것을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는
아까 보기에 나와 있던 것처럼 무기력함, 그리고 나비에 대한 위로, 우리 민족에 대한 위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표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자연물을 이용했다고 나와 있고요. 나비는 우리 민족을 상징합니다. 흉한 심보로 병원 뒤뜰 난관과 꽃밭 사이 사람이 발 닿지 않는 곳에 그물을 쳐놓았다. 시각적 심상입니다. 또 다 쳐다보기 바르게 하고 뒤에를 생략했네요. 화자를 젊은 사나이로 했다면 이것은 화자를 객관화하였습니다. 마치 자기가 아닌 것처럼 자기를 사나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나비가 꽃밭에 날아든다. 들다가 걸렸다. 다라는 말이 종결어미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종결어미 반복. 노란, 색채어가 사용되었네요. 그리고 노란이라고 하지 않고 노오란이라고 했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틀렸지만 시에서는 이것이 호용이 됩니다. 시적 호용이네요. 날개를 파닥거려도 시각적 심상이고요. 파닥거려도 반복이 되었습니다. 나비는 감기우기만 한다. 현재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거미가 쏜살같이 쏘아놓은 화살처럼 직유법, 끝없는 반복, 시를 뽑아서 온몸을 감아버린다. 현재법 사용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각적입니다. 한숨을 쉬었다. 나이보다 비교법이고요. 무수한 고생 끝에 때를 잃고 병을 얻은 이 사나이를 위로할 말이 거미를 흥크려 보는 것밖에 위로의 말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시도 바로 보겠습니다. 황동규의 달밤, 누가 와서 나를 부른다면 내 보여주리라. 그러면 화자는 나입니다. 그 다음에 얼음 들판, 그러면 겨울인가 봐요. 얼음으로 얼어있는 들밭 내리는 달빛을, 제목이 달빛입니다. 달밤입니다. 그리고 보기에서 내면화하여 순수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얼음, 들판 이런 거 전부 다 자연물이죠. 자연물을 통해서 순수함을 드러냅니다. 얼음 들판 반복됐네요. 걸어가는 한 그림자를 지금까지 내 생각해온 건 무엇인가. 그래서 질문을 했고요. 이것을 통해서 성찰을 합니다. 친구 몇몇 그들에게는 이제 내 것 가운데 외로움 아닌 길을 보여주게 되리. 오랫동안 너의 고이춤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대상을 너 또는 친구 또는 달빛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 스스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을 건네고 있고요. 심리는 아까 순수한 삶에 대한 지향이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얼음을 밟으며 들판을 걸어갈 때 힘든 고난의 과정이네요. 헐벗은 옷 가득 받는 달빛이라고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표현을 하고 이 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가 와서 나를 부른다면 가정법이고요. 내 보여주게 되리라. 저 얼음 들판, 원래 언들판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시적 허용이고 식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얼음 들판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달빛을, 그러면 목적어가 뒤로 뒤집어져 있네요. 그럼 도치법이 되겠죠. 시각적 심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 역시 목적어 두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은 무엇인가. 의문형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것도 반복이 됐네요. 식구 반복. 내 것 가운데 이제 외로움 아닌 길을 보여주게 되리. 그 다음에 내 여며 온 고이춤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또 질문했습니다. 질문이 좀 반복되고 대꾸가 되겠네요. 두 팔 들고 얼음을 밟으며 구름 개인 들판을 걸어갈 때 헐벗은 달빛이 남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자문자답 문답법이죠. 그 다음에 좀 더 시각적 심상이고요.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반복이 됐고요.
끝에 명사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종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는데요. 첫 번째 문제 26번 문제입니다. 26번 문제 가나의 공통점을 물어봤습니다. 동일한 시어 반복. 그러면 시어는 단어를 말합니다. 단어를 말하는데 가시의 경우에는 거미 또는 나비 이런 말이 반복이 되었고요. 중간에 파닥거려도 이런 것도 반복이 됐습니다. 파득거리다가 반복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나시의 경우에는 중간에 어른 들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달빛이 반복이 되었네요.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명사 종결은 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어 둘 다 없고요. 영탄으로 예찬했다. 둘 다 없는 것 같습니다. 공감각 없고요. 2번 27번 문제 같습니다. 바르게 쳐다보는 것은 그물을 보기에 좋은 위치다. 맞네요. 2번 자꾸 그죠? 자꾸 감기기만 하는 것은 나비 입장에서는 힘든 상황이죠. 쏜살같이는 굉장히 빠른 거죠. 거미의 행동입니다. 이제는 친구 몇몇 만남으로 인해 외로움 아닌 길이 시작되었다. 시작되었다가 아니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서 보여주게 되리. 보여주게 되리. 그러면 예측이고 미래를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은 되었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과거가 아니죠. 이거는 과거를 말하고 본문에서는 미래를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가득히는 달빛이 비춘다. 환히. 28번 문제. 나비가 꽃밭으로 날아드는 것은 일제강점기 암울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의지다. 이 시는 의지가 아니고 위로입니다. 그리고 나비가 날아들지만 거미한테 붙잡히잖아요. 그러면 뭐 나비가 스스로 탈출했다 그러면 의시가 되겠지만 나비가 날아가는 자체로는 위로가 될 수, 의시가 될 수 없겠죠. 한숨을 쉬는 사나이를 위해 거미줄을 헝클어버린다. 쌤이 아까 사나이를 화자라고 했는데 사나이는 화자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제3자일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무기력한 화자 민족의 상황을 위로한다. 사나이를 위로한다. 나비를 위로한다. 그 다음에 달빛을 받으며 아주 밝은 이미지로 순수한 삶을 살겠다. 맞네요.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지 자꾸 질문을 하잖아요. 성찰입니다. 거미란 놈이 파닥거리는 거. 그 다음에 얼음을 밟는 거. 부정적 현실이고 둘 다 자연물이다. 쌤이 하나만 수정을 해드릴게요. 아까 쌤이 말한 것처럼 쌤이 화자를 객관화하는 거 이거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화자가 아니고 제3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젊은 화자인 사나이는 화자를 객관하는 게 아니라 제3자입니다. 그래서 쌤이 사나이 나올 때마다 화자라고 했는데 보니까 화자를 위로해 준다는 걸 봤을 때 화자가 사나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상이 사나이가 될 수 있겠네요. 대상이 사나이, 나비, 거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쌤이 사나이가 나올 때 계속 사나이는 화자라고 했는데 화자가 아니고 제3자 대상입니다. 이렇게 좀 정정을 하고요. 그래서 현대시는 여러분이 그 앞에 비문학에 비해서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잘 정리하시고요.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두시고요. 좋아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